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9,138만 명 이동이 예상되는 올 하기 휴가 기간 중에 8월 3일에 교통량이 가장 많을 거라고 합니다. 올여름 휴가 기간 특별교통대책에 대해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더운데 잘 계시죠? 네, 아우, 네. 대단합니다. 자, 휴가철 안전한 교통 환경과 또 원활한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이 12일까지 전역에서 시행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와 대비한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수요 예측에서는요, 1일 평균도 0.3% 높아졌고요. 또 평시보다는 27.6%가 증가된다고 하는데요. 네. 하루에 483만 명, 그리고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에는 9,180만 명의 이동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4.3%, 그리고 버스 9.9%에 철도 4.2%, 항공과 해운이 각각 0.9, 0.7% 순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 만큼 올해 도로교통 정체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요. 네. 더욱이 전체 휴가객의 40% 이상이 7월 말에서 8월 초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볼 때 수도권 출발은 고속도로 3일과 4일, 그리고 반대로 수도권 입성은 일요일인 5일이 가장 혼잡하다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즐거운 나들이길에 그런데 가끔 끼어드는 불청객이 있어요. 네. 고장이나 사고. 네. 여기에 미리 대비하는 준비도 중요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간 발생됐던 여름 휴가철 자동차 보험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네. 장거리 운행 사고율이 평시보다 3.2%, 피해자는 4%가 이렇게 증가가 됐고요. 수도권은 반대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휴가지 사고는 5.8%, 피해자 수 9.7%가 증가됐고요. 이 중 운전 경험이 적은 저연령 사고대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10대와 20대 휴가철 일일 평균 사고 건수는 23%가 넘고요. 또 3.9% 이렇게 각각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운전 경험이 적은 초행길 장거리 운행이라면은 도로와 또 교통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는 이런 안전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너무 덥다 보니까 네. 도로 표면 온도 때문에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긴급 견인 서비스 이용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운행 거리에 따라서는 할인도 받을 수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겨울철보다 긴급 출동 서비스가 폭주하는 시점이라 연간 2,000km 이하를 운행했을 경우 최대 35%까지 할인을 받게 되는 특약을 찾는 것도 경제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월별 이용 현황을 보게 되면요, 배터리 방전이 많은 겨울과는 달리 휴가철에는 장기간 고속 주행과 또 고열에 의한 타이어 이런 관련 서비스와 긴급 견인, 어쩔 수 없이 견인당하는 거죠. 많다고 하는데요. 차 안에 키가 있는 서비스는요, 현장 해결이 가능하지만 키가 분실됐거나 또 부품 등이 파손이 되게 되면 견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가 계획을 망칠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철저한 사전 점검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요즘 최대 10% 할인에 대중교통 이용도 감면되는 상품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가입자가 늘고 있는 T맵 안전운전 할인 특약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설치된 T맵에 기록되어 있는 운행 거리와 또 안전 점수를 분석해야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500km 이상의 운행 기록을 살펴서 그 안에 과속이나 급가속 또 급감속을 평가 분석하는 후 이에 대한 선 할인과 또 후 환급을 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블랙박스 설치도 최대 7% 할인 대상 특약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형식적인 장착은 안 되고요. 네네. 보험기간 내 이상 없이 항시 기록이 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장거리 출발 전에 자동차 정비 점검과 보험 가입, 특히 특약과 관련한 유효 사항도 확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네.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상태를 비롯해서 엔진과 전자 시스템 관련 점검 정비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공기압과 와이퍼 또 워셔액, 배터리 성능 확인 후는 고장이나 사고 때 필요하게 되는 LED 발광 전멸식 그 고장 표지와 랜턴 우위를 챙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필요시 대리 운전을 할 수 있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과 출동 서비스 사용 횟수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가입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 연락처와 또 휴가철 보험사와 자동차 제작사들이 실시하는 서비스 장소 파악도 잊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챙길 거 많아요. 네네, 맞습니다. 휴가철에 전자석 안전벨트 착용, 이건 뭐 무조건 필수고요. 네. 그런데 사고가 높은 젊은 연령대에서 불쾌 지수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불쾌 지수도 80 이상이면 사고가 13% 급증하는데 네. 이 역시 젊은 층이 더 위험한 반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불쾌 지수 80 이상이면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확산 비율인데요. 그렇죠. 젊은 층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이 아닌 80 이상에서도 사고 발생 비율은 3.2%포인트 높은 30.9%로 늘어난다는 것도 큰 원인이고요. 네.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동해안 지역의 일시적인 열대야 완화와는 달리요. 서쪽은 월요일까지 매우 힘들 것 같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폭염 그리고 열대야 이게 근데 네. 사고와도 직결되니까 참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운전을 안 하는 10대와 20대 인명피해 발생 원인은 왜일까요? 네, 어린이와 청소년 자녀 피해는 동승했던 그런 가족 동반 차량 운행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높아진 사고라고 분석이 됐는데요. 네. 9월 28일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구와 동반 탑승하는 휴가철 전도로 전자석 안전띠 착용 실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어린 자녀 안전벨트 착용은 물론이고요.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도 반드시 채워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위원과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정리해드렸습니다.